그의 이름은 브루스 리. 쿵푸의 아이콘이자 동서양을 잇는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절권도라는 독자적인 무술인 절권도를 창시하며 무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아시아 문화를 서구에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그는 단 32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그의 죽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의문과 논란을 남겼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 용쟁호투의 개봉을 불과 며칠 앞둔 7월 20일 브루스 리는 동료 배우이자 친구였던 베티 팅의 아파트에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건넨 진통제 한 알 액화제식을 복용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후 9시경 그가 깨어나지 않자 베티 팅은 비상한 상황을 감지했고 즉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고 의료진은 그의 사망을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초기 검진 결과 그의 뇌가 정상적인 성인보다 훨씬 부어 있었으며 의사들은 공식 사인을 진통제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뇌부종이라 발표했습니다. 그의 뇌는 무려 13%나 부어 있었고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의학적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발표는 대중과 언론의 의구심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온갖 의혹과 음모론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로서 전례없는 영향력을 키우며 동양 무술을 주류 문화로 끌어올리려던 그를 견제하려던 서구 세력, 특히 할리우드 기득권층의 암살이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홍콩 영화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지배하고 있던 조직폭력단 삼합회와의 갈등 끝에 독살당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삼합회와 손을 잡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 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이 단순한 의학적 사고가 아니라 브루스 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저주라는 섬뜩한 속설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비극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뒤에는 감춰진 거대한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철저한 자기관리와 격렬한 훈련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매일 혹독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범한 진통제 한 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복용한 진통제 성분인 메프로바메이트와 아스피린에 대한 특이 체질 반응, 즉 과민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명확하게 규명되거나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무술 고수들이 닌자를 고용하여 그를 독살했다는 황당하고 자극적인 가설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으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사망 당시 영화 사망유일을 촬영 중이었다는 점도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미완성 유작이 되어버린 이 영화는 훗날 그의 죽음과 묘하게 연결되어 수많은 추측과 신비감을 낳았습니다. 브루스 리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약물 부작용이라는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거대한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설적인 액션 스타의 마지막을 더욱 신비롭고 비극적으로 만들며 영원한 미제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20년 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브루스 리 가문의 비극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브랜든 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훤칠한 외모와 날렵한 몸놀림, 그리고 뛰어난 액션 실력으로 할리우드에서 주목받던 그는 1993년 고딕 액션 영화 크로우의 주연을 맡으며 본격적인 스타 반열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영화 팬들은 그의 등장을 기대했고
그가 아버지의 전설을 이어 할리우드의 새로운 액션 스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3월 31일 새벽 영화 크로우 촬영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극중 총격 장면을 찍던 중 소품용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이 총은 클로즈업 촬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44 매그넘 권총이었으며 공포탄이 발사되었지만 총열에 박혀있던 더미탄의 금속 파편이 브랜든 리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28세. 아버지 브루스 리와 마찬가지로 전성기를 앞두고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또 한 번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총에서는 이전에 발사된 공포탄의 탄피 일부가 총열에 남아있었고 소품용 총기 관리가 매우 허술했으며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탄이 소품 담당 트렁크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닐 정도로 부주의하게 취급되었다고 알려졌으며 심지어 사고를 일으킨 총기는 촬영 전 제대로 검사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단순한 사고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중과 언론은 이 역시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리우드 대형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용 총에서 실제 탄환이 발사될 수 있었는가? 누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가? 수많은 의문과 음모론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할리우드의 거대한 음모 혹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영화 크로우의 줄거리가 억울하게 살해된 음악가의 복수극이라는 점에서 까마귀의 저주라는 섬뜩하고 초자연적인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한 촬영이 시작된 이후 홍보 담당자의 교통사고, 세트 설치, 인부의 부상 등 잇따른 불길한 사건들이 브랜든 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브루스 리와 너무나도 똑같이 젊은 나이에 영화 촬영과 관련된 환경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은 브루스 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저주라는 섬뜩한 단어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브랜든 리는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에 영화 제작사 직원인 엘리자 휴턴과 결혼할 예정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약혼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팬들에게도 더욱 큰 비극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브랜든 리가 사망한 후 그의 배역에 해당하는 나머지 촬영부는 컴퓨터 그래픽과 그의 스턴트 대역을 통해 어렵게 완성되었습니다. 영화 크로우는 브랜든 리의 유작이 되었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더욱 큰 주목과 함께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리,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브랜든 리. 세대를 이어 이 두 사람은 모두 영화 속에서 카메라 앞에서 영광의 순간이 아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브랜든 리의 시신은 워싱턴주 시애틀의 레이크뷰 공동묘지에 있는 아버지 브루스 리의 묘 옆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마치 부자가 함께 영원한 미스터리 속에 잠든 것처럼 그들의 묘비는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브루스 리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약물 부작용이라는 불운한 우연이었을까요? 브랜든 리의 죽음은 단순한 촬영 현장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불가사의한 힘이 이들 부자를 덮친 걸까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두 죽음의 수수께끼는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 영원한 전설이자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숙명, 혹은 가문에 내려온 저주였을까요? 그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언젠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 채 전설로만 남게 될까요?